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루시아테 장우현입니다. 오늘은 집중과 이완에 이어서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때 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상하다, 상상력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 그 개념과 일치하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상상이란 주제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의드리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에 두 가지 주제였던 집중과 이완이 이 상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즉 준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두를 위한 연기예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캐릭터를 창조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즉 배우의 기술들이 무대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집중과 이완,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상상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배우들이 하는 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대 위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때로는 이해하고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에튜드 수레바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안에 모형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개념인 상상인데요. 이 에튜드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개념 모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상상이라는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독립적으로 이해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먼저 상상을 정의해 보도록 하죠. 배우의 상상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우리의 감각과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해서 감각과 연결시키는 것까지, 즉 내 감각과 연결돼서 내 신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하는 것을 배우의 상상의 기본 원칙이자 훈련의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의 상상이란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감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짧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상상을 하라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하늘, 바다, 사랑, 혹은 분노, 슬픔 이러한 감정을 상상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과 관련된 좀 막연한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다를 떠올리고 바다의 색과 바다의 형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긴 하지만 이것들이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추상적이고 흐릿한 형태로 떠오르거나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훈련은, 상상 훈련은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어떠한 상상을 하는지, 즉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접근하는지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오감이라는 감각과 연결되면서 내가 그 상상을 떠올렸을 때 그 느낌들이 구현되는 거죠. 바다를 떠올렸을 때 단순히 바다라는 그 추상적인 어떤 명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날 혹은 특정 시기에 어느 날 갔던 그 바다를 떠올리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씨, 그리고 그날의 어떤 분위기, 내 기분뿐만 아니라 바다의 색깔과 파도 소리, 그 리듬, 그리고 냄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들, 태양에 반사되는 바닷물결의 어떤 빛깔들, 혹은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혹은 내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발바닥에 혹은 신발 밑에서 느껴지는 그 모래의 푹신푹신한 정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하는 게 배우의 상상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거나 의식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 경험과 혹은 생각들과 이미지와 여러 가지 상상의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원천들이 이 무의식이란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배우의 상상은 집중과 이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어디에 대상에다가 집중하고 주의, 즉 불을 밝혀서 그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단순히 선명하게 한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오감으로 구체함으로써 색깔과 혹은 나머지 오감, 공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것들을 선명하게 만들면 이것들이 배우에게 감각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것들을 몸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끔 혹은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상상력을 훈련할 때는 이것들의 주안점을 맞춰서 의식적으로 불을 밝혀서 무의식이란 공간에 있는, 무의식이란 방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혹은 다시 끄집어내서 아주 선명하게 만드는, 때론 닦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을 만져서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조형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상을 통해서 훈련을 할 때, 상상 훈련을 할 때 그 기억을 활용한다면 그 기억이라는 것은 매번 떠올릴 때마다 변화하는 게 사실이에요. 기억은 항상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올릴 때 그 상태, 인지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번 변화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상상훈련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재, 사건,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무언가를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명하게 만드는 게 배우의 상상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배우가 상상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상을 좀 더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훈련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이것들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 상상을 위해서 하는 훈련 중 첫 번째는 상상 소환이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상상 소환에 대한 기본적인 진행 방향 그리고 방법을 말씀드리고 가볍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어떤 제시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제시어를 듣자마자 자유롭게 어떤 상황들을 떠올리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유롭게 연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된 과정, 연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특정 이미지를 제가 박수를 치는 순간, 즉 신호를 드리는 순간 그 이미지에 있는 어떤 모습과 구체적인 상황과 혹은 대상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라 라고, 마치 스탑 모션처럼, 어떤 서 있는 조각상처럼 혹은 그림처럼 이렇게 스탑 모션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내가 구현하는 것, 포즈를 취하는 게 이 상상 소환의 훈련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가볍게 진행해 보고 한 가지 정도 주제만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좀 보충 설명드린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이후에 이 훈련이 가지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일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상 소환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상상하셔도 좋고요, 혹은 방을 거닐면서 하셔도 좋고요, 어떤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과 혹은 과도한 긴장이 없는지, 혹은 방해받는 요소가 없는지만 확인하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이 훈련을 위해서 여기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주의, 집중의 상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상 소환 트레이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시거나 혹은 앉아있거나 혹은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되도록이면 걸으면서 하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루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멈추거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재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걷는 상태에서 하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공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혹은 방 안에서 걸으시면서 혹은 산책 중에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보라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라색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연상해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관성과 논리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계속 펼쳐질 수도 있고요. 때론 머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 연상되는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제가 박수를 치면, 즉 신호를 드리면 제자리에 멈춰 서서 거기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미지의 어떤 순간, 어떤 대상의 모습을 포즈로 구현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 보라색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랐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 상황들, 예전의 기억들, 혹은 그 속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 혹은 상대방의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다가 제가 선택을 하고 마지막 신호를 통해서 포즈를 구현하라는 그 준비 시간을 드렸을 때 준비를 하고 박수를 치는 순간 어떤 특정한 순간의 자기의 모습 혹은 특정한 순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포즈를 취하고 멈추거나 혹은 정지 상태에서 스톱 모션을 통해서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함께. 예를 들어 보라색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항상 보라색 가방을 메고 다니던 초등학교 때 나의 친구가 떠올랐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반에서 만난 어떤 다른 친구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싸우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 싸우는 장면 속에서도 그 친구가 아니고 상대방 아이가 두려워했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보라색 가방을 늘 매던 그 친구에게 도망가기 위해서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포즈를 취하는 순간을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을 수도 있죠. 지금 그냥 제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연상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단어를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도 모르게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강한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경우 감정과 연합돼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억이 나는 어떤 장면들, 기억이 나는 것들은, 순간들은 보통 어떤 특정 감정들, 강렬한 감정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드린 제시였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공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과 이미지들이 떠오르면서 이 떠오르는 것들을 잡고 이것들을 감각과 연결해서 포즈를 취하는 것까지 한다면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단어, 만나는 어떤 대상, 자극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것들을 선명하게 하고 감각과 연결시켜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게 상상의 개념이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많은 생각들, 즉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혹은 그 생각들의 기본이 되는 이미지 혹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들이 내 감각과 연결돼서 내 기분과 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때로는 무의식 중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 혹은 더 긴 삶에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힘과 그런 역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 훈련, 상상 훈련은 첫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그 과정들,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감각과 연결시키는 그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와 제시어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상상들을 떠올려서 자기의 기억들과 혹은 자기의 생각과 내면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과 영감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서 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상상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연상해서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나 어떤 내용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작업들은 프로이트가 주창한 정신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자유롭게 연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내면을 관찰하고 그 삶과 자기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 역동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 그 이론에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이러한 식으로 자기 내면에 대해서, 그 내면과 자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배우에겐 중요한 연습이자 배우의 준비, 연기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상상을 통한 훈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습들, 트레이닝들을 필요에 의해서 또 제공해드리고 콘텐츠로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는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안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고 어떤 강렬한 생각들과 이미지가 내 감각과 연결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